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신청 업무 이거 한번 볼게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신청, 다음에 증 재발급 신청, 전입세대 확인서 교부 신청.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청서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등초본 교부 신청 관련 공무원의 심사 의무는 대표적으로 시행규칙 13조 5항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이 당연한 거잖아요. 심사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담당 공무원의 기속행위, 안 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를 해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럼 뭘 심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뭘 심사해야 되는지를 시행규칙 13조에 써놓은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빨간색만 볼게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민원인들이 체크 하잖아요. 여기 이거 저거 체크하면 그 기재된 사항을 일일이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증명 자료를 확인한 후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고 기속행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한 줄 더 써놨어요.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목적을 심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청 목적을 심사해서 이 신청 목적에는 주민등록표 이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권으로. 직권으로 하면 민원인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일이 이게 왜 생략되고 불필요한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필수 용어 정리. 자, 주민등록법을 하려면, 그러니까 법을 읽으려면 법에 써 있는 단어들, 법에 써 있는 문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와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법률마다 2조에서 보통 그 법률에 쓰이는 용어들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법에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없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이게 1960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 그럴 거예요. 1962년에 만들어졌죠. 개정을 하면서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세대와 가족 개념이 다릅니다. 세대란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은 가족과 동거인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민법 779조를 따릅니다. 779조 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자, 나의 배우자입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직계혈족,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자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가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나의 아이의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여기서는 보통 사위 또는 며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거는 보통 처남, 처제가 됩니다. 근데 조금 재밌는 게 매형은 이게 재밌는데, 매형은 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입니다. 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이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다른 사람은 혼돈하더라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는 국민이고 시민권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해야 될 법이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자이지만 시민권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법을 적용하지만 시민권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명백히 틀립니다. 정의는 뭐 크게 다를 거 없는데요.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한 채 타국에 영구히 살면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급된 영주권 그린카드 뭐 이런 말은 네이버에서 그냥 갖다 붙인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과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거주자로 다시 바뀔 수 있죠. 그게 이때 영주기육 확인서가. 근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여 관리하려면 일단 해외 이주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해외 이주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는 한마디로 미국 국민을 말한다. 요 내용만 이해해 두십시오. 사람들은 대체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주권과 시민권을 구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여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구에 나타나서 저 시민권자인데요, 저 영주권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권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발급한 여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한국에서 발급한 여권이 없는 사람이 계속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면 이분은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해보고 업무를 해봐야 됩니다. 시민권자는 국적법 15조에 따라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상실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국적 상실로 폐쇄되고 그 폐쇄된 내용이 11호 통보를 와서 주민등록을 국적상실 말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복수국적자란 우리는 보통 이중국적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중국적. 근데 이중국적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복수국적자가 법률에 써있는 국적법에 써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고 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중국적자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복수국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티라는 뜻이죠. 듀얼 혹은 더블이 아니고 멀티 내셔널리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두 개 이상 갖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이중국적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걸 겁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또는 회복한 외국인 또는 동포가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되는 거죠. 동남아 결혼 이민 여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적 또는 캐나다 국적을 땄다가 65세 이상이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갖고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원정 출산으로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 부부가 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 국적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외교부 그 제휴공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국적까지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 취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세가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법 조문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